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프린트를 받으셨죠? 네.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에서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많이 바뀌어서 제목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바뀌었어요. 원래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신고 등, 그러니까 신고도 있고 허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도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 짜증나게 됐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예, 여러분 어차피 공법에서 공부하나 여기서 공부하나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옛날에 올해까지만 해도 토지거래 허가 안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선생들이 꿀 빨던 시절이 갔다. 되게 빡세졌다 그거예요. 부동산거래 신고를 왜 하는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해보는 거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해야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해라 그거예요. 한 다음에. 그리고 정부는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기 위해서 그거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정부는 세금 때문에 국민들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고 의무자 박스 2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게 중개거래라 그랬어요? 네. 중개거래다 이렇게 잘 안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중개거래. 누가 신고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예요.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랑 거래 당사자랑 둘이서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런 거 없다고요. 따로.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리고 양가로 1번에 거기 세 번째 줄에 예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서 신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신고 의무자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너희들 잘 모르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의무자다. 그런 것도. 박스 3번 신고 대상 보시면 이것도 왕창 바뀌었죠. 이제 올해랑 내년이랑 왕창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을 말해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원래 신고하는 거였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근데 양가로 2번 뭐냐면 분양 계약이죠. 원래 분양 계약은 신고하는 거 아니었어요. 분양이 뭐라고요? 매매 1번 타자. 처음 파는 게 분양. 그 다음부터는 매매. 분양은 부동산거래 신고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이제 신고해라 그거예요. 분양도.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주택법 그 밑에다가 아파트 분양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밑에다가 상가 콤마 찍고 오피스텔 상가 분양하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그 분양 계약도 다 부동산거래 신고라고요. 법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주택법 나오면 이거 아파트구나. 그리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고 택지개발촉진법은요. 택지겠죠. 토지를 분양하는 거예요. 토지를 분양. 그것도 부동산거래 신고예요. 또 택지가 토지니까 그렇게요. 그래서 공급계약이 분양계약 그런 거고 양가로 3번은 뭐냐면 이제 분양계약 체결한 다음이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예요. 분양권 매매계약도. 양가로 3번이 분양권 매매계약인데 이제 올해까지는 아파트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만 부동산거래 신고했어요. 지금은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상가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택지, 토지 분양권 전부 다 부동산거래 신고. 그러니까 분양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고 그 분양권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돼요. 양가로 4번은 원래 있던 거예요.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 나오면 입주권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입주권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죠. 그러니까 바뀐 게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에요. 양가로 2번은 분양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해라. 그게 아파트 분양이건 상가 분양이건 오피스텔 분양이건 택지, 토지 분양이건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고, 양가로 3번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원래 아파트 분양권만 매매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든 분양권 다, 아파트 분양권이건 상가 분양권이건 오피스텔 분양권이건 토지 분양권이건 매매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다. 더럽게 많아졌어요. 거기 적어놔야 돼요. 더럽게 많다. 너무 많아졌어. 근데 또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건 안 바뀌었어요. 분양계약도 매매계약 1번 타자잖아요. 매매계약만. 그래서 다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임대차 X, 전세 X, 교환, 증여, 경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오로지 매매만. 분양계약도 매매계약 1번 타자다. 그러니까 매매계약만. 질문 드려볼게요. 거래 당사자가 누굴까요?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맞았어요. 그거예요. 왜?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임대인, 임차인 그런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한다. 왜? 매매만 신고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 4번 신고기간 양가로 1번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라고 했죠.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건 잔금 다 준 날부터 60일. 등기하는 거. 이건 등기 전에 하는 거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시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30일 X, 15일 X. 30일은 예전에 30일이었고 15일은 주택거래 신고. 그것도 옛날에 있던 아파트 매매 계약이면 15일 신고인데 그게 삭제가 돼서 다 60일이 이제.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할 때는 전부 다 60일이다. 60일인데 시점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어디 가서? 부동산 소재지. 항상 부동산 관련된 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이 다르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건 똑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등록관청은요. 여기 가서 등록 신청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관청. 그리고 신고관청은요. 여기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죠?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관련된 건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등록관청, 신고관청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 가서 신고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소재지예요.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는. 됐고. 이게 올해까지 바뀌기 전에는 사무소 소재지건 부동산 소재지건 전부 다 등록관청 이렇게 불렀어요. 둘 다 똑같이. 의미가 다른데도. 그러니까 되게 헷갈렸다고요. 헷갈리니까 법에서 이제 구분을 해준 거죠. 사무소 소재지는 등록관청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신고관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니까 다시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시험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거기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박스 5번에 신고필증 발급과 거민 의제가 있는데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필증을 줘요. 신고했으니까. 어떻게? 지체 없이. 원래 올해까지는 바뀌기 전에는 즉시였어요. 그래서 그 즉시가 되게 중요한 거여서 정답으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7일 이내에 이렇게 X 즉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즉시다 우리가 달달달달 외웠었는데 이제 그렇게 외우면 안 되죠. 바뀌었다고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전부 다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즉시랑 지체 없이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럼 뭐가 더 빠른 건데요? 즉시가 빠르죠. 왜? 말이 짧잖아요. 즉시 더 빨라야지 그게. 지체 없이가 더 느릴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비교해보면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는 것도.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신고 필증을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봐서 거민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다음에 뭐 하죠? 그 신고 필증 받으면 그걸로 등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면요? 거민 받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계약이래요. 계약이 매매가 있고 매매 이외가 있잖아요. 매매 이외다. 그러면 교환, 증여 대표적으로. 얘네들도 계약이지만 매매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다음에 그 신고 필증 받아서 그걸로 등기하면 되고. 교환이나 증여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니까 등기는 해야 되는데 검인 받고 등기해라. 검인 받아야 한다고. 검인이 뭐냐면 계약서 들고 가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들고 가서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동산 소지지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가서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계약이 아니래요. 계약 외. 그럴 수도 있잖아. 계약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경매다. 상속이다. 이런 건 계약이 아니네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죠? 계약 외.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민법 187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해 버리는 거. 경매, 돈만 내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없어도. 돈만 다 내면. 상속,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돼요. 예. 피상속인, 사망시, 죽으면 바로 상속인에게 권리가 변동해요. 등기 없어도.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매는 돈만 내면 되고 상속은 죽으면 돼요. 좀 슬프긴 하네요.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요. 됐고. 이제 그래서 박스 5번에 양가로 2번은 신고 필증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이 의제가 되니까 따로 검인 시정할 필요 없고 그걸로 그냥 등기해라 그거예요. 뭐는 매매가 아니라면 교환, 증여 그런 거라면 검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제가 적어놨고 이따가 뒤에 사례가 나오니까 사례를 보고서 판단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2페이지에서 신고 절차도 지난주 했었는데 그죠? 신고 절차도 기억은 안 나시죠? 말랑말랑은 하지만 박스 6번 신고 절차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양가로 1번이 중개거래, 양가로 2번이 직거래. 직거래가 원칙이지만 중개거래를 먼저 배웠어요.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요하니까. 양가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게 중개거래. 그죠? 그럼 누가 신고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면 공동신고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문신고, 찾아가서 하는 거. 전자문서 신고, 인터넷 신고. 중요한 건 방문신고. 찾아가서 신고한대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만 내면 돼요. 구청에 신고서가 있거든요. 신고사항을 적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그리고 신고서 내면 신고 끝.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아니라 그랬죠?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만.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해서 신고서를 낼 수 있죠. 신고의 대행 부르는 거. 누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은 그것도 안 된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대신 내주는 거지 그 신고서에다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X 아니라고요. 신고서에는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 그 신고서를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갖다 내건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신 갖다 내건 신고서만 내면 된다. 그런 취지였고. 이제 직거래일 때는 공동신고죠.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일방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제출 X라 그랬고 일방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공동신고다. 어차피 제출은 일방 제출이니까. 그럼 신고를 거부했다. 뭐가 거부한 거?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거. 그러면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도 내고 거부하면 3장 내야 한다고요.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거부를 안 했으면은 신고서만 내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행도 가능하죠. 누가? 신고 의무자의 위임받은 자가. 신고 의무자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 위임받아라.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주로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위임시킨다고요. 왜?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일방이면 돼요.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 대행이니까 대신 갖다 내면 되는데 그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직거래니까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거, 직거래일 때 그때는 위임장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위임장. 항상 위임장이 언제 필요한지만 잘 체크하면 돼요.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때만. 그래서 위임장 갖다 내는데 위임한 사람이 개인이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그럼 질문 드려보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한대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누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위임장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왜? 중개거래니까 그는 직거래일 때만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거부 시에도 대행은 된다 그랬어요. 대행은 대신 갖다 내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을 3장을 대신 갖다 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역시 직거래,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니까 위임장도 내라. 그렇게 했던 거죠. 됐고. 그 다음 방문신고. 신고서를 내려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제출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 신분증명서에 여권도 된다 그랬고 사진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전자무소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대행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든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때는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 그랬죠?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매치가 안 된다고. 주차 대행, 발레 파킹 생각하시라고. 발레 파킹. 주차 대행은 자기가 직접 주차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전자무소로 한다. 말이 안 되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대행할 때는 전자무소 인정이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거부시. 일방이 거부하면 더 낼 게 있잖아요.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안 된다고요. 거부를 안 해서 공동신고할 때는 된다 그랬고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고할 때 어디 가서 PC방 가서 한다.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럼 전자무소 신고는 신분 확인을 어떻게 한다? 전자인증 방법. 그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건데 우리 그냥 전자 그렇게. 전자무소 신고는 전자인증 방법이다. 신분 확인이. 신분증명서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여줘요 이거를? 전자인증 방법. 전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에 양가로 4번에 나와 있죠. 신분 확인.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람은 다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고 전자무소 신고는 전자인증 방법이다. 전자. 암기하긴 쉽게 돼 있으니까. 전자. 7번 해제 신고는요? 언제 하는 걸까요? 해제됐을 때. 해제 등신고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를 한 글자로 바꾸면 뭐다? 무효, 취소, 해제 한 글자로 꽝 난 거. 계약이 꽝 났대요. 꽝. 그때 하는 게 해제 등 신고예요.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꽝 났어요. 그럼 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의무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고 해제 신고 이런 건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하겠죠. 당연히. 안 하면 이거 세금 날라올 텐데 해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됐고. 이 해제 신고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양가로 2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때 해제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대요. 방문 신고로 하든 전자문서로 하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요 필요 없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없어요.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해제 신고할 때는 필요하대요. 이게 더럽게 헷갈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지 해제 신고하는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설명드리면 정규 수업 시간에 이 그림까지 막 설명드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간이. 그나마 기초이론 강의니까 시간이 나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방문신고로 해제 신고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로 이게 신고서예요. 신고서가 구청에 있다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운받으면 되고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서명 및 날인 아니고. 그리고 해제 신고니까 해제 신고.
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이렇게 받아놔야 돼요. 필요해요. 이런 상태의 해지 신고서를 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해지 신고할 때는 필요하다. 이제 전자문서로 하게 돼요. 인터넷으로 해지 신고. 그게 돼요. 전자문서가 인정이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대행하는 거, 거부시. 전자문서로 해지 신고할 때는 이게 컴퓨터 화면이에요. 컴퓨터 화면에 기업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해요. 전자서명이 뭐냐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거예요. 전자서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필요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같이 전자서명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 모니터에다 도장 찍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종이로 된 신고서, 서식, 그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종이 든 신고서, 서식이에요. 여기다가 매도인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서 서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사무소에 보관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 신고할 때는 신고서, 종이로 된 이 서식에다가 기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매도인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신고서 내면 되고, 전자문서 할 때는 컴퓨터로 기업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하고 매도인, 매수인 거는 종이로 된 서식에다가 받아서 사무소에 보관을 해놔라. 이렇게요. 그런 그림. 그림이 그런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됐고. 다른 거 질문 드려볼까요? 해지 신고했대요. 해지 신고했다고 확인서를 줘요. 확인서를 어떻게 줄까요? 1번 즉시, 2번 지체 없이. 답은 2번. 항상 2번이었으니까 지체 없이. 즉시였다가 또 다 바뀌었어요. 그냥 지체 없이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즉시였다가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으니까 혹시 또 몰라요. 그런 것들. 법이 바뀌는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신고 내용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신고 내용 조사.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조사를 해요.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신고관청이 봤더니 뭔가 좀 신고사항이 좀 미비하대요. 뭔가 신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하는 방법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거예요. 각자 가서 막 직접 가서 막 뒤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료 좀 내놔봐. 응? 자료, 신고한 자료. 근데 자료가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잘 나오는데, 신고 내용 조사 이런 말이 나오면 관련 자료를 봐야 돼요. 어떤 자료인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돈을 줬다는 거. 거래대금이 돈이잖아요. 지급, 준 거, 증명 자료다. 돈을 줬다는 거 증명하는 자료. 아니면 이거 이외의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법에 4가지가 나와요. 제가 안 적어왔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다 거래대금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니까 거래대금 그런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 돈 줬다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이 외의 자료는요? 돈 준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죠. 이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돈 줬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진 거잖아요. 돈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외의 자료라고. 그래서 자료가 세분화가 됐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거를 달라 그랬는데 안 줬대요. 아니면 거짓으로 주거나. 이거를.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너무 세요. 죽으란 얘기예요. 2천만 원에 있다가 3천만 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외의 자료, 계약서 같은 거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자료를 잘 봐야 한다. 그 자료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니까. 신고 내용 조사 이런 말이 나오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다. 3천만 원. 이 외의 자료다. 500만 원. 이렇게 올해도 나왔어요. 다음 제재도 같이 이어진다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제재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 제재가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거고 공동 신고를 거부했대요.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양가로 2번 거짓 신고는 또 나눠봐야 돼요. 거짓 신고는 뭘까요? 신고하지 않은 건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거고 거짓 신고는 금액을 낮게 신고한 거예요. 이제 거짓 신고란 말이 보여요? 이것도 또 법이 바뀌어서 올해 바뀌어서 잘 보셔야 돼요. 거짓 신고 이거를 요구를 하거나 조장, 방조했대요. 자기가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고 요구, 조장, 방조만 했어요. 500만 원 과태료. 근데 본인이 거짓 신고를 했대요. 한자. 누구든지. 거짓말로 신고한 거예요. 금액을 낮게 신고하고 그렇게. 얼마? 취득가의 100분의 0. 원래는 거짓 신고를 했으면 원래는요. 취득세 3배 또는 취득가의 100분의 0 그랬어요. 또는 취득세 3배 또는 취득가 100분의 0. 지금은요. 취득세 3배가 없어졌어요. 취득세 3배 이런 말이 보이면 바로 X예요. 이거 없어요. 무조건 다 이걸로 그냥 통합했어요. 취득가의 100분의 5로 하자 그냥. 헷갈리니까 통합시키자. 통합시켰어요. 올해까지만 해도 취득세 3배 또는 취득가 100분의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기초이문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 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취득세 3배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득가의 100분의 5. 그래서 거짓 신고가 나오면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만 했다. 500만 원. 거짓 신고를 본인이 했대요. 그럼 누구든지 다 취득가의 100분의 5. 취득세 3배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렇게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 거의 두 번째 거짓 신고를 한 자 누구든지 돼 있고 취득가의 100분의 5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취득세 3배 X라고 크게 적어놔요. 그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되니까. 나올 확률이 높겠죠. 법을 바뀐 걸 물어보려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양가로 3번도 신설된 거예요.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과태료 감면해 주겠대요. 감경 아니면 면제, 좀 빼주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 대통령령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 이 개정안이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뭐 확정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1번 신고 내용 조사 시작 전. 그러니까 신고관청에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캥기니까 저 거짓말로 신고했어요 라고 이렇게 신고한 거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는 건 아니고 조사하기 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그렇게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협조를 다 했어요. 성실협조. 그러면 면제해줘요. 그 사람은. 만약에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진척이 안 돼. 진척이. 이미 뭔가 이제 신고 과정에서 눈치를 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캥기니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협조했어요. 조사가 시작된 후에. 그러면 50% 까줘요. 그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에요. 차이점은 동그라미 1번은 신고 내용 조사 시작 전이잖아요. 전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또 성실 협조했으면 면제고, 동그라미 2번은 이미 조사를 했다고요. 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협조한 거죠. 그러면 50% 까주는 거고 50% 감경.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취지로. 이것도 신설된 거고. 올해 바뀐 내용들이 많고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아서. 근데 또 보시면 이 제재를 지금 이거 다 외워야지 못 외우세요. 1년 내내 해도 사실 잘 안 돼. 정말 그래요. 해보니까 제가.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자. 항상. 나 이거 진짜 다 못 외우겠어.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만. 기왕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게 좋잖아요. 뭐가 잘 나온다? 9번. 제재에서 양가로 1번이 잘 나와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공동신고를 거부해도 500만 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림도 많이 그렸죠. 헷갈리게. 응?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뭘 했나? 자. 연수교육에서 혹시 이건 기억나시나요? 둥그니까 수교육, 시옷, 이응, 시옷, 수교육은 16이다. 12에서 16이었고 이렇게 됐었고, 그죠? 이거 더하면 28. 4시간 차이 나야 되니까 32는 실무교육. 얘가 연수교육이고 얘가 실무교육이고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협회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300명이니까 발바닥을 그렸고 이렇게 발 300 발기인 300명이다. 금방 알 수 있었고, 발바닥 300 발기인 300명 600 그쵸? 창문이면서 이빨 600 창립청이 600 창문이면서 이빨 됐으니까 600 이 사람 이름이 120이다.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주에선 20. 창립총회에 토탈 600명이 와야 되는데 600명이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주에서는 20명 이상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양가로 1번, 그 박스 9번의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그래서 보세요. 신고니까 시옷, 신고하지 않으면 X, 신고니까 시옷을 하지 않으면 X, 이렇게 해서 50인데 또 이렇게 하면 500 되는 거. 이것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 500.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 그림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코. 이게 코고 입이고 눈이잖아요. 코가 주저앉았다고요 지금. 코 성형해야지. 코 성형하는 건 많이들 하시니까. 눈, 코는 그거 갖고. 연예인들도 눈, 코 갖고 뭐 한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많이들 하니까. 코가 주저앉았으니까 똑바로 세우자. 코를 성형하자. 어떻게? 교육, 기억. 똑바로 세웠잖아요. 교육 받지 않으면 X 얼마? 이렇게 하면 50인데 이렇게 하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무슨 교육? 연수교육. 이 그림의 원조가 사실은 이거예요. 코 성형 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코가 주저앉았으니까 똑바로 세운 거.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슨 교육?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연수교육만.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코 성형에서. 이 그림에서 뭘 느낄 수 있죠? 원판 불변의 법칙. 코만 성형한다고 어떻게 나아지지 않아. 그죠? 하려면 싹 다 해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림으로다가. 그리고 3페이지, 프린트 3페이지 10번,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줄여서 그냥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이렇게 불러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요게 외국인 토지법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편입됐다, 들어왔는데 달라진 건 뭐냐면 외국인 토지법 시절에는 토지만 규율 대상이었어요. 지금은요,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다 규율 대상이라고요. 토지, 건물 다. 그래서 그 양가로 1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이 아닌 부동산 등 돼 있죠.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에요. 외국인이 그냥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취득한대요.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하는 거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이 아니에요. 외국인 300만 원이. 근데 이 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 즉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매매는 아닌 거예요. 교환이나 증여예요. 매매면 무조건 다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은 교환이나
증여를 말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지난주에 M60 300만 원까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네. 그죠? 왜 M60? 람보. 외국인이니까 람보 나와야지, 람보. 람보가 들고 다니는 그 총이 M60. 그게 300만 원 했던 거. 60일이고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인 토지예요. 요것만 토지예요. 요것만. 다른 건 다 토지, 건물 다 해당 사항인데 여기서 양가로 2번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인 토지. 요때는 토지만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이 4가지밖에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부터 반대로 거꾸로 읽어보면 야, 생, 문, 군. 야생, 문군이에요. 지가 이게 칠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를 칠하지 않았는데. 좀 문을 칠했었는데 편집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문. 야생, 문. 지가 아니라 문을 칠해야 돼, 문을.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이 편집을 다시 하면서 칠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건데. 그죠? 편집자는 야생, 문군. 가로 뒤에 가로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 있잖아요. 거기서 그 문자에다가 제가 칠해놨었거든요. 문, 야생, 문, 군. 야생, 문군. 4가지. 다른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닌 거 개발 제한 구역. 신고하면 돼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야생 문군이 아니니까. 또 시험에 나온 게 공원 보호구역이다. 아니라고요. 야생 문군 4가지라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허가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옛날에는 중복해서 2개, 3개 막 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옛날에 이제 공법에 있다가 부동산거래 신고법으로 옮겨온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그것만 받으면 돼요. 이런 외국인이 따로 또 이게 허가 받는 거 이런 건 필요 없다고요.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라.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 이런 허가가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요.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동그라미 3번에. 그리고 그 계약은 무효까지 돼요. 야생 문건인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했대. 무효. 그리고 2학년 2반까지. 지금 뭐 제재를 걸 건 아니지만. 그럼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도 지난주에 했던 건데 역시 이것도 그냥 다 부동산이에요. 양가로 3번 토지 취득 신고를 토지를 부동산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부동산 취득 신고예요. 그러니까 양가로 2번만 토지라고. 양가로 2번만. 양가로 3번 계약 외 토지 취득 신고가 아니라 계약 외 부동산 취득 신고고 양가로 4번 계속 보유 신고도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만 허가받는 게 양가로 2번. 다른 건 다 부동산 등 돼 있다고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다 해당 사항이고 이제 계약이 아니면 신고 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외국인이 계약일 때는 60일이에요. 신고 기간. 계약이 아니면 경매, 상속 아니면 뭐 계속 보유 신고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뀐 거 그런 거 다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라고요.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다만 계약일 때 야생 문근이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외국인은. 외국인은. 그런 취지고. 6개월일 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일 때가 100만 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건 지금까지 여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왔거든요. 신고 기간과 과태료, 제재를 바꿔서 나온다고요. 60일일 때가 300만 원이었잖아요. 6개월일 때가 100만 원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M60 얼마? 300만 원. M60이 300만 원이다. 60일일 때 300만 원이니까. 그리고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많았어요. 신고일 때는 과태료. 그런 취지고. 뭐 그런 건데 밑에 사례를 보세요. 사례. 이 사례가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4페이지 밑에 사례.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뭐 하죠? 외국인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한국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2번 외국인이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대요. 외국인이. 그럼 뭐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에요. 교환이니까, 매매가 아니니까.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뭐 해라? 신고해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라. 신고 기간은 60일이죠. 계약이니까. 교환이나 증여, 외국인이 교환 증여로 부동산 취득했으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리고 1번과 2번까지는 구분되시죠? 1번은 매매 계약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2번은 매매가 아니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고. 3번 외국인이 야생 문군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 체결했대요. 그 계약이 매매건 교환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야생 문군이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 허가받아라. 이렇게요. 사전 허가 받는 거고. 4번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 취득했어요. 경매는 계약이 아니네요. 뭐 하는 거죠? 신고해야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6개월 이내. 계약이 아니니까. 아까 교환일 때는 60일이, 경매일 때는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 외니까. 그렇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5번부터는 한국인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5번 한국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대요. 한국 사람이 뭐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이니까. 이건 외국인, 한국인 똑같고. 6번 한국인이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대요. 뭐 할까요? 거민. 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니까 한국 사람은 거민 받고 등기 신청하면 된다고요. 외국인이면 아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인데 한국 사람은 거민. 그렇게 되고. 그 다음 7번 한국인이 야생 문군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요. 한국인이 야생 문군. 허가받는 거예요? 아니죠. 외국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고 교환이면 커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야생 문군이건 뭐건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요. 계약이 매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가 아니면 거민. 그렇게. 한국 사람은. 외국인은 야생 문군이면 사전 허가를 받는 거고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든 간에 그렇게요. 8번 한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한국인이 경매로 뭐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인의 경우죠. 한국인은 경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돈만 내면 그냥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외국인이면 신고 6개월 이내. 6개월. 이해되시나요? 뻥치지 마세요. 이해 안 돼. 저도 막 헷갈려 죽겠는데. 지금 이해하시라고 이걸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 끝내고 프린트를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내년에 여름쯤에 한번 다시 한번 싹 봐보세요. 오,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런 것들이. 뭐 기초 강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내용들. 기초니까 기초 강의 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중요해서 미리 설명드린 거죠. 중요해서. 1년 내내 잘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 여름 이후에 9월달 추석 지나고 한번 봐보세요. 훨씬 도움이 돼요.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여기까지만 그냥 기초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여기까지만. 됐고 이제 주임법을 설명드려보면 5페이지 보시면 주임법도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중개 실무에 5페이지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이거는 수험 대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험 공부할 때는. 근데 이 법 자체가 워낙 중요한 법이어서 중개업하실 때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주임법 상위법. 설명드려요. 그래서 미리.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고 1월 달부터 막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할 때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중개업하시다가 저한테 전화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잘 몰라요. 주임법. 실무하시면서도 잘 모른다고요. 되게 중요한 법인데
임대차 계약 다 중개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중개하시는? 이걸 잘 모른다고요, 이 법 내용을. 그래서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요. 수험 대비가 아니라 나중에도 꼭 필요한 법이니까 이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단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이.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적용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고 또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적용 범위, 적용되고 안 되고. 이 주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 적용되나 안 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법 제목에 나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법 제목이.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또 보호할 필요가 없대요. 적용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린 뭐가 중요하다? 안 되는 거. X가 중요해요. 아니, 나 이거 뭔가 좀 외워봐야 되겠어. 이제 불안해. 외워야지. 뭘 기억하자? 아닌 거. X. X 위주로 외워야만 문제가 잘 풀린다고요. 아닌 거.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비주거용 건물이래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거용 건물이 전부 임대차건 그 일부분 임대차건 적용이 돼요. 주거용 건물이면. 근데 비주거용 건물인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쓴대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판례가 다방에 딸린 방이었어요. 다방이었는데 방이 딸려 있었어요. 다방. 그것도 방이 2칸이나. 다방에 잠깐 쉬려고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칸이나. 근데 적용이 안 된대요. 왜? 다방이었잖아요. 다방은 커피 파는 곳 비주거용이지. 적용이 안 돼요. 오히려 이거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단속해야 돼. 왜? 거기서 아가씨들이 쉬고 있었거든요. 티켓 다방이었어요. 이건 불법적인 거라서 단속을 해야지 그걸 보호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다방 거기에다가 티켓 적어놔. 티켓 다방. 뭔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주의가 중요한데 주의가 주거용 비주거용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실상 실제로 판단해요. 건축물 대장, 등기부, 표제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사실상 실제로. 그래서 무허가건, 미등기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적용돼요. 등기가 없대요. 적용돼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한대요. 주임법 적용돼요. 오피스텔.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으면 다. 사실상 실제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요. 공적 장부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판례 내용이고. 양가로 2번.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하지 않죠. 잠깐만 빌리는 거니까. 여행 가서 민박, 펜션 빌리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놀러 간 사람인데. 그죠? 양가로 3번. 기존 채권 회수 방법으로 소액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돈을 안 주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소액보증금으로다가 그렇게. 그리고 채권으로 보증금 퉁치고 그 집에 살진 않아요. 돈 받을 목적이지 그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적용이 안 된다고.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서민들이 집에 살고 있으면 그걸 보호해주겠다 그런 거지. 채권 회수, 돈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양그로 4번. 법인도 원칙적 적용이 안 돼요. 왜? 서민이 아니니까요.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거라서.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더라.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적용돼요. 그러니까 자연인, 개인만 주임법이 적용된다. X. 법인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적용된다. 그렇게. 그럼 적용되는 거를 잠깐 설명드려보면 여기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적용돼요? 안 돼요? 외국인인데? 적용되죠. 왜? 외국인 보호 안 해줘도 돼요? 보호해줘야죠.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돼요. 외국인도. 그리고 이런 경우에요. 임대차인데 소위 말하는 전세였던 거예요. 전세.
이제 월세 안 내고 보증금 많은 거. 등기를 안 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불러요. 전세는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월세 안 내고 보증금이 많은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데 적용돼요 안 돼요? 채권적 전세? 적용돼요. 왜? 더 보호를 해줘야죠. 그 사람은 보증금이 더 많은데 보증금 떼일 확률이 높잖아요. 보증금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월세 안 내고 보증금만 많은 경우 등기 안 하고 살고 있대요. 채권적 전세 적용이 된다고요. 오히려 전세 등기했대요. 그럼 그건 주임법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 적용되는 거지. 등기 안 한 전세가 주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채권적 전세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증금이 더 많은데 보증금 떼일 확률이 높은 사람인데 당연히 보호해줘야죠. 적용돼요. 그렇게 판단해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주임법에서 거기 박스 2번에 있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에요. 일단 크게 별표를 칠해놓고 좀 마실게요. 요거는 대항력은